토요 특강이요. 자, 18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트레이딩 매매는 행동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있죠. 행동하는 양심. 아무리 내가 양심을 갖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고 숨겨 있으면 그것은 허공에 뜬 거나 아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자, 트레이딩은 행동 전략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게 지금 매수야, 이게 매도야, 이게 수익이 난다 해도 내 행동이 뒤따르지 내가 클릭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수익으로 나한테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말이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다. 트레이딩 함에 있어서 이 언행일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은 많은 훈련과 경험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보통 보면 이 많은 경험과 훈련을 해야 된다 해서 모의 계좌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모의 계좌를 1년을 했어요. 1년. 결국 그 사람 퇴출됐습니다. 왜? 매매도 못 해보고.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모든 것이 무식하다고 돈을 좀 잃었어. 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부를 연락했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훈련과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의로 한 거야. 하다 보니까 모의에 판이 박혀버린 거지. 이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전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한 계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의 같은 것은 한두 달에 끝내고 들어가서 실전으로 해라. 부족하대. 그게 계속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 1년 동안 한 거예요. 1년 동안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등등. 우선 우리가 이걸 하려 해도 아무래도 생활비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가장이라 하면. 막상 1년이 지났어. 매매하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눈에는 보이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실전을 통해서 좀 했다면은 1년 뒤에는 만약에 내가 한두 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서 계속했으면은 아마 이렇게 발전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도리어 이 머물러 버렸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도저히 올라가자니 이제 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배가 힘이 들어. 결과적으로 매매 그만두고 이계통 떠났습니다. 자, 초보 트레이더들은 좋은 전략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초보들은 비법 찾아 산말리, 전문가 찾아 산말리 하죠. 그들의 관심은 단지 어떠한 것이 좋은 전략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좋은 전략을 찾으려고 좋은 전략, 거래 기법, 거래 시스템을 찾으려고 열정 쏟으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좋은 기술적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략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고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알게 돼. 이 지금 말하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것을 많은 시행착오를 뒤따르는 것, 이것을 적게 압축을 시켜서 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압축을 시켜서. 물론 이제 옆에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부터 해서 수익을 내면서 매매를 적게 하고 수익을 내면서 단기 매매하면서 하나씩 키워나가는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자, 행동 전략이란 트레이더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다. 행동 전략을 잘 수행하면 수익을 지속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행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전략과, 자, 첫 번째 기술적 전략과, 여기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기본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제가 앞선 거에서 시장의 종류와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성공의 열쇠다. 이거 제가 강의를 했죠. 자, 행동 전략은 트레이딩의 최종 전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종 전략이죠. 행동 전략이. 하지만 기본 전략인 기술적 분석과 전번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이게 성공의 열쇠라 했죠. 기술적 분석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이 없이 수립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야구 경기와 비교해서 진입 전략과 추세 추종 전략은 공격 전략이고 타격이라는 것은 달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절 전략과 청산 전략은 손절매 있죠. 이 손절매하고 청산, 이것은 수비 전략이며 공 던지기와 공 잡기로 비유할 수 있다. 공격 전략이든 수비 전략이든 기본적으로 작전이 준비돼야 된다. 기술적 전략이 바로 기본적인 작전이 됩니다. 이게 즉 말하면 뭔 말이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매매 진입을 하게 되잖아. 진입을. 그럼 진입 전략이 있어야 되고 청산 전략이 함께 수립돼서 시나리오가 써져 있은 시나리오를 딱 갖고 진입을 하는 거야, 이게. 그 약간 유동성이 있으면은 그때 손절 전략이 바로바로 들어가죠. 자, 보세요. 시장은 매 순간 변화합니다. 이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인 것이다. 이게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프로 트레이더와 추세 추정 전략 아키손과 칼손이 쓴 그 책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요. 나와요, 이게요. 그러나 이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에 대응하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종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류.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극도로 이 소추세장이라든가 또 아주 변동장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변동 추세장이라든가 이 종류를 이 차트의 흐름 속에서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 차트의 유형 강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장의 변화에 대한 것을, 실시간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행동 전략은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가야지 행동 전략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죠. 또한 두 번째, 시장에 대한 철학 등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또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는 기술적인 것과 차트 보는 눈과 심리의 통합된 통찰력이라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유연성과 배짱, 또 기다림, 신중함,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 시장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라. 현재 주가의 위치를 봐라. 이런 것들이에요. 자, 트레이딩에 있어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덕목은 머릿속에서나 가슴으로는 이해돼. 이제 이야기하면 이해는 다 되지. 다 돼. 그러나 막상 시장이 움직이는 시간에 막상 들어가 보면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야 또. 자,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쉬운 것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 말이 나오잖아요.
들어가려면 가슴이 뛰고 막 땀이 나고 막 저도 다 겪었거든요, 이게. 그래서는 트레이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트레이딩 경력이 많은 트레이더도 이구동성으로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조급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우리가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기다려야 된다. 나도 이 리딩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내가 들어가서 보여줘야 돼. 근데 기회가 안 와. 그러다 보면 괜히 약간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한 자리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 안 들어가요. 기다려라, 이거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딱 기회가 오거든. 그때 그냥 완전히 사냥꾼 저격하듯이 그냥 딱 들어가서 챙겨서 딱 나와버리거든. 자, 이 기다림이 중요한데,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이거예요. 그럼 기다림이 중요한데 뭘 기다리냐 이거야.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해드릴게, 그것을. 자, 장소를 좀 바꾸고 내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좀만 기다려라. 기다리면 이게 지금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다. 올라왔을 때 이게 튄다.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말고 지금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들어갔더라도 여기에 지금 저점이 캔들 지지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봐라. 지금 13선이 올라왔고 마지막 26선이 올라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까지만 여기가 지금 지지하고 있으면 이거 튀어버린다. 제가 리딩하면서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딱 보니까 튀잖아. 그게 추세 강도거든, 강도. 이게 추세 강도를 볼 줄 알아야지 기다리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기다림에 대한 덕목은 진입 전략뿐만이 아니라 청산 추세 추정 전략과 청산도에 더 필요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덕목은 진입해서 매도면. 그러면서 추세를 따라가는데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5선 탄환은 계속 끌고 가는데 약간 눌림 받아서 13선을 지지하고 또 올라가. 그러면서 끝까지 가죠.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이게 고점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약 한 9부나 9부 능선에서 딱 끊어버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면 요놈이 내려왔다가 내려온 사이에 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딱 다 이게 그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탕 튀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딱 내려와. 이게 1차에서는 끊어버렸거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볼벤 상단이에요. 상단. 장기 봉에서 상위 차트에 이게 나타나요. 요 차이가 불과 항생 같은 경우에 뭐 20틱 이런 거 30틱 금방이죠, 이거요. 근데 도리어 여기서 몇 틱이 빠지냐, 한 70틱 80틱 빠져버려. 또 50틱 빠져버려. 그리고 다시 여기서 튀는 거예요. 그게 자르고 여기서 받아버리잖아요. 여기서 받으니까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벗고 여기 요만큼 손해 안 받고 여기서 이익이잖아.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하락장에서도 이게 탕하고 전일가 튀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이미 이때는 5선 13선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다시 맞고 다시 튀어요. 뭐 얼른 잘라. 여기서 잘라놓고 반등하잖아요. 여기서 매도 때려버려. 그럼 요 사이 얼른 먹잖아요. 그다음에 청산해. 그러면 그 다음 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행동으로 실천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입과 청산은 근거 없이는 안 됩니다, 사실.
근거 하나만 갖고 안 돼요. 적어도 2 내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자, 처음에는 그 근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 차트에서 그 근거를 적었던 거예요. 이 제가 훈련 방법이 트레이닝 차트에 기록용과 비기록용을 주면서 내가 근거를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그 책을 보면서 그걸 기록하고 그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강의했으니까 그 강의한 내용을 보면서 그 근거를 적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들어갔어야만 되는가? 그 근거를 한 100페이지 적다 보면요. 그걸 이해하게 된다고. 그 다음부터 근거 없는 것은 안 들어가는 거야. 근거 없는 거 들어갈 필요 없죠. 그게 내동매매죠. 자, 또 유연함과 유연성과 배짱이라는 이 덕목 중에 유연성이 있죠. 이거.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배짱은 추세 추종과 시장이 기회 줄 때 과감한 진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과 배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연성이라는 거. 이제 이 유연성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더 하면, 우리가 이게 제가 글로 쓸게요. 여기서. 소원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원절. 자,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만, 소원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절대 손절이 있어요. 절대 손절이 있어요. 절대. 2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상대 손절이 상대. 이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절대 손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절대 손절은 이 초보들이 많이 해요. 예, 이 상대 손절은 좀 고수들이 많이 한 편이죠. 이건. 이제 항생 같은 거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항생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손절을 30으로 딱 정해놔. 30개 정해놨죠. 근데 자, 저는 어떻게 하냐. 항생에 어떨 때는 손절을 안 겁니다. 그리고 또 걸어놓으면 한 50개나 걸어놔요. 아, 많이 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많이 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만약을 대비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 했더니 이렇게 올라가다 축 빠졌어. 근데 여기서 탁 이 30은 뭐냐면은 빠지면서 30개를 툭 치고 올라가 버려. 툭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갈 수 있는데 일단 손해보고 나니까 따라가기 힘들어. 초짜들은. 그래서 3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50개를 해놨으니까 30개를 와도 그냥 참고 그 안에서 올라가니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승으로 봤는데 올라가다 딱 내려와서 지지받고 촥 빠질 때 50개까지 기다리냐. 천만에 50개 한다고 10개, 20개 하면 끊어버려요. 그리고 반대 시정을 해버려요. 이게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연성. 똑같은 유연성이 똑같아요. 이게요. 그게 절대 손절은 뭐냐면은 이게 손절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어떠한 제한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은 거. 어디 선까지 몇 개까지. 그래 놓으니까 유연성이 떨어져 버리잖아 이게. 또 이 초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초짜들이 나를 보면 아이고 항생은 손절도 안 걸고 하니 다 수익이거든. 아, 손절도 안 걸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생각이라니까. 상대 손절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돼서 있는데 여기 빠졌어. 여기가 지지선이 있어. 이거 가고 갈 줄 알았어. 근데 더 빠지네? 그 다음에 2차 지지가 있어. 또 빠져. 3차까지 빠졌어. 그러면요, 나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들어가라 했어.
들어가라 했는데 들어간 사람들은 안 들어가면 이제 여기 빠졌어. 안 들어간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 들어간 사람은 버티라고 그래. 여기 3차, 2차에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또 3차까지 내려온 경우 이렇게 되다 보면 막 이게 밑에가 이제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50틱 정도 이렇게 빠질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60틱이나 이런 경우. 여기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차 지지고 2차 지지고 여기 3차 지지야. 여기서요, 한 계약이나 나도 5가지 여기 2계약 왔어. 이 밑으로 딱 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4계약으로 여기 3계약이죠. 3계약이면은 제가 이제 별로 3계약을 안 쓰니까 여기 하나를 더 였다 합시다. 그럼 2개 됐죠. 2개. 여기 내려오면요, 4개로 가버려요. 4개. 반등하잖아요. 보통 3차지에 다 반등하거든. 반등하면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이익이 플러스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난 단연간 해봤거든. 그러면 또 계좌 하나가 있어. 2개가 있어. 기다려. 여기에서 다 들어가 보라. 나머지 2개의 계좌가 또 있거든요. 이럴 때 보통 5계약씩 들어가. 아니면은 10계약 딱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딱 오면은 몇십 점 올라오면 딱 그냥 만땅 딱 채워버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한쪽 미니 계좌 뭐 800 하나, 이쪽 미니 이쪽 하나 해서 500 딱 채워서 2개 1300 딱 빼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게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 이게 이제 유연성과 배짱이라는 이건데 여기에 유연성에 대해서 내가 손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절에 대한 거. 이 손절은 절대 손절과 상대 손절이 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할 수 없어. 상대 손절을 했다가는 큰일 나. 그러니까 절대 손절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대 손절하는 거예요. 청산도 마찬가지예요. 또 손절 전략도 이평선 손절 전략이 있어. 여기 내려오면은 만약에 여기서 맞고 이게 튀어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 밑으로 살짝 갔다 꼬리 달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거까지 계산 다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주고 여기다 딱 약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게 30틱이 넘어볼 수 있잖아. 이 간격이 항생 같은 거 30틱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왔다가 35틱이 나고 톡 튀어버려. 그러면 손절 걸 의미가 하나도 없었지. 도리어 30틱을 건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 바에 50틱 건 거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초짜들이 30틱 걸어놓고 턱 치고 탁 올라가 버리면은 따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개인 손해운동. 그 다음에부터는 기가 확 죽어. 그러고 나서 매매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잃고 나서 매매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 잃었다는 압박감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겨. 그래가지고 헛수를 두게 된다니까. 헛수를. 진입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야기해 드릴까요? 전문가에서 이제 내 경우에 나는 손절 안 걸었거든. 근데 어디서 배워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 내가 30개를 걸었어. 나는 50개를 걸으니까 양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내려치면서 40개를 딱 때리고 올라가 버렸어. 근데 이미 40개 될 때 나는 한 계약을 더 불타기, 이게 불타기입니다. 2계약 불타기 위해서 수익으로 생겨버렸어. 그랬는데 여기에 따라 했던 사람은 요걸 제한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손절하고 그 다음 못 들어가니까 도에 마이너스 30틱만 돼버렸지. 마이너스 30틱만 손해봐버렸죠. 그럼 이건 따라한 것이 아니지. 따지고 보면 따라하려면 이것까지도 따라 같이 해줬어야지. 자, 그렇죠. 예.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실전을 통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시장의 자존심 억제도 손절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덕목이다. 이 또한 행동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손절 전략도 행동 전략이에요. 행동 전략.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시장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유연성과 배짱, 신중함,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등은 행동 전략을 수행하면서 방향의 바탕이 된다고 그러죠. 방향에. 행동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방향이 바탕이 됩니다. 더불어 행동 전략에 대해 시장의 철학적 요소가 바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로트레이더 수세정 전략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매매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이것은 개개인의 그 기질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개인의 성격과 자존심과 기질이 뭐가 중요합니까? 매매가 우선이죠. 매매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극대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성격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못하겠어. 그것은 이 파생시장을 떠나야 되죠. 파생시장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죠. 앞뒤가 꽉 맥힌 사람이지. 그렇게 되겠죠. 자, 이번 강의 파생시장의 트레이딩 매매는 행동 전략이 뒤따라야 된다. 그 부분에서 유연성과 배짱, 또 겸손함, 자존심의 억제, 신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손절 전략과 상대 전략에 대해서 유연성을 바탕으로 이런 유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실전을 통한 경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좀 길었네요.